자, 그러면 도피홈 작업까지 작성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못따기. 먼저 C3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렛에서 R값 1.5가 있고요. 못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챔퍼에 CHA. 자, 먼저 자르기 모드는 노트림이네요. 그래서 자르기 T 눌러서 그래서 트림 T로 바꾸겠습니다. 자르기.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가 초기값이 0이에요. 그래서 거리 디스턴스에 T를 입력을 하고 해서 C3이니까 3. 두 번째도 같아야 되겠죠. 45도 못따기 되려면 거리 1, 2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엔터. 못따기는 위에도 하고요. 아래쪽에도 작업해야 돼요. 멀티풀에 다중에 M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대해서 요게 두 개의 코너에서 못따기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코너에서도 못따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서 C1이 있어요. 자, 요게 C1이 있는데, 자, 요게 안쪽은, 자, 트림 모드를 노트림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서 자르지 않게 했을 때 먼저 했어야 됐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여줘서, 먼저 트림 모드의 T를 누르고, 자르지 않기, 노트림의 N.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D 입력을 하고 거리 값은 1입니다. 두 번째도 1 자동으로 따라왔으니까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 해야 되냐면 요게랑 아래쪽이니까 자, 요게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수평선. 자, 요 수직선에 요 수평선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클릭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수평선을 먼저 선택하고 이 수평선 기준에서 위에 클릭해야지만 위쪽에 못따기 되고요. 혹시라도 아래 클릭하면 요것처럼 아래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수평선 기준에서 위쪽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 그리고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못따기 꺾여진 부분에 끝점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림으로 모든 경계 엔터해서 자, 이게 트림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에 라운드 R 1.5가 있어요. 종료. 자, 명령은 필렛에 F를 하고요. 자, 모드는 트림 모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에 T 누르고 트림에 T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반경은 1.5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레디우스에 R을 입력하고 값은 1.5. 그리고 멀티플 다중에 M을 눌러서 확대해서 수직선과 수평선 선택해서 이게 1.5 아래쪽도 동일하게 수직선 여기서 수평선 선택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상쇄도를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상쇄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피홈 부분에 특정한 위치에다가 가는 선으로 해서 요거부터 먼저 경계를 구분할 원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도면층에서 가는 선 레이어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클의 C
중심점은 기존 원에 요게 센터랑 같고요. 그 다음 크기는 임의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경계 외곽.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이제 복사하기 전에 먼저 해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잠시만요. 학생 같은데?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진료 확인서. 예, 그 감기 몸살이라고 하고, 꼭 감기랑 그 몸살 기후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가로도 해가지고, 감기 기운도 있죠. 그래서 병원 가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진료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돼요. 예. 그거는 제가 내일, 오늘 수업 자료로 만든 거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 내일은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씩 알려주고 할게요. 예, 몸조리 잘하고 내일 꼭 그거 챙겨 오셔야 돼요. 예, 내일 뵐게요. 응? 이거 어떻게 됐지? 다운됐나? 멈춘 게, 그게 왜 안 나타나지? 자, 해칭. 명령은 H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버벅이지? 자, 유형은 사용자 정의로 바꿔놓을게요. 각도는 45도, 간격은 3mm 해서 추가 점 지정에 들어가서 먼저 아래쪽 자, 요게 영역. 점 지정하면 클릭한 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자동으로 찾아져요.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확대해서 요 안쪽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료, 엔터 하고요. 또 나중에 창이 나타나면 확인도 또 눌러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엔터 하셔도 돼요. 바로.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복사, 카피에 CO, 크로스 윈도우로 선택할게요. 이 부분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 영역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하고요. 기준은 아무데나 선택을 하고 직교 F8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자, 위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상세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가는 실선으로 돼 있는 원을 선택을 해서
바깥쪽은 트리밍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명령은 트림의 tr. 자, 경계는 1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자를 부분 자, 이렇게 트리밍 하다 보면 여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칭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칭을 편집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 해칭이 녹화랑 같이 하니까 되게 버벅이네요. 그냥 해칭을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더 빠를까? 왜 이렇게 느리지? 큰일 났네. 아이고야. 자, 경계 제거 눌러서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계 여기에 경계에서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테일 A에 스케일이 있어요. 4:1. 자, 그러면 요거는 4배로 키운다면 키워야 돼요. 상쇄도에. 자, 그러면 명령의 스케일 단축키는 척도 정할 겁니다. 스케일에 SC 입력을 하고 먼저 객체 선택에서 이 부분 전체 포함이 되게끔 윈도우로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 완료 엔터 하고요. 기준은 가운데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값에 4배 키울 거예요. 그래서 값에 4를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래서 디테일도 자, 그러면 자, 요게 자, 상쇄도는 요게 파이 3파이 R값이 1.5입니다. 아, 3.2네요. R값이 1.6이니까 3.2에 대한 도피 홈 원형 홈이 있습니다. 자, 이 도피 홈을 왜 사용을 하냐? 물음표. 자, 요게는 자립하기가 있는데요. 요게 앞에서 설명했는데 자, 요게 체결용 볼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볼트가 이쪽에 끼워져요. 그리고 위에는 볼트머리 이렇게 이게 볼트. 그래서 육각 렌치 볼트 M5 짜리 볼트가 사용됩니다. 이 볼트는 그래서 결합용 요소, 체결 요소 중에서 부품이 지금 현재 이 부품과 여기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부품이 여기에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가정에서 지금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선으로 없는 부품이니까 대충 여기에다가 한번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선으로 이렇게 자, 지금 요 도면 작업했던 부품이랑 반대편에서 얘랑 볼트로 나중에 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형으로 링자 모양으로 나중에 체결이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은 각진 형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각진 형상이면 먼저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이 부품 지금 요 부품을 볼게요. 요거.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초록색으로 외형선 그렸던 이 부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명칭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게 커버도 요게 뭔가 조립을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그냥 부싱이라고 적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싱이랑 그 다음에 여기 외곽에서 링 형상이 에서 조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립을 할 때 여기서 각진 형상이 여기서 딱 끼워지면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을 이 내부 코너 여기는 R값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냥 각진 형상으로 만들면 선반에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각진 형상을 안쪽으로 되어 있는 각진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공구는 작은 게 R값이 뭐 0.2에서 0.3 정도는 자연스럽게 각진 요 코너에 R값이 생겨요. 작은 거는 뭐 0.2도 있어요, 공구가. 그 다음에 뾰족한 공구는 일반적으로 인서터 TV 뾰족한 거는 없는데 이거 제작해서 만든다면 이론적으로 요게 각진 형상을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이 날카롭게 뾰족하게 만들면 가공할 때 얘가 마모가 돼요. 뾰족한 건 크랙이 쉽게 깨지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각진 형상으로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최소할 공구에 따라서 0.2 뭐 최소할 여기는 0.2가 만들어졌다 가정하면 제작상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살짝 공간이 0.2mm 떠게 돼요. 조립을 하다 보면. 그래서 통상 요게 링 부분에 이렇게 못따기를 해줍니다. 굳이 여기는 도피홈을 안 만들고요. 근데 이거는 요게 못따기를 못한 이 링 부품이 못따기를 하면 안 되는 부품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반대편에 이 부싱 하우징 부분에 도피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상 가공과 조립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에서 어떤 부품이 끼워지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못따기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해야지만 여기 도피홈. 그러면 얘가 못따기 가능하면 굳이 여기 도피홈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홈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못따기를 할 수 없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피홈은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할 때 그래서 코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R값에 의해서 완전히 밀착이 안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홈을 만들어 준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보충 설명도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측면도. 자, 그러면 레이어 컨트롤의 외형선 레이어죠. 서클의 C 아이고야.
치수가 나와 있어야 돼서. 자, 먼저 요것만 할까요? 보이는 거. 자, 숨은선은 놔두고 여기서 우측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먼저 할게요. 84파이, 42파이.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14파이. 자, 그러면 서클의 C. 펑션 키에 F11을 눌러서 오브젝트 트래킹. 아이고야, 이것도 안 먹네. 녹화랑 충돌나네, 단축키가. 자, 서클의 C. 자, 여기서 센터 끝에서부터 클릭하지 말고요. 옆으로 수평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추적선이 나타나요. 그때 초록색 추적선이 나타났을 때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직경 T 입력하고요. 84. 안 바꿔놨었네요. 자, 레이어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안 바꾸고 작업해 볼게요. 자, 매치 프로프 명령도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가는선 레이어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서클의 C. 자, 기존 84파이 1이 크로스헤어가 교차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중심점 활성화돼요. 그래서 직경 T 입력하고요. 42. 여기 42.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서클의 C. 같은 동심으로 잡아주고요. 직경 T는 14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R각 14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파이가 있습니다. 서클의 C. 중심점 선택을 하고요. 자, 반지름 14. 다시 서클의 C. 같은 동심 선택을 하고요. 직경 T 입력하고 반지름 30 입력해도 돼요. T 입력하고 60. 자, 먼저 지금 작업했던 여기 있는 원. 요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원. 얘가 되고 자, 이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선의 종류가 실선이 아니에요. 1.3선. 자, 그러면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특성을 복사해서 여기랑 여기에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매치 프로프의 단축키 MA를 입력을 할게요. MA 매치 프로프 특성 복사. 먼저 소스 여기 있는 중심선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어떤 게 바뀌어지냐면 요거 두 번째. 제일 작은 거에서 두 번째. 그 다음 제일 큰 거에서 안쪽에 첫 번째 들어오는 거. 요거 두 개를 클릭하면 돼요. 자, 종료 엔터를 하고요. 한 번 더 반복 실행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소스는 이제 외형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외형선으로 이렇게 특성 복사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면층에서 자, 레이어 컨트롤은 중심선 레이어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라인 명령을 써서 수직하게 제일 바깥쪽 원의 4분점과 수평 방향으로 양 4분점을 선택해서 먼저 십자선 자, 센터 라인 중심선부터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카운터보, 측면도에서 카운터보 형상이 있어요. 자, 자, 레이어 컨트롤을 도면층에서 외형선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안쪽 원이 드릴 5.5로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서클에 C 입력하고 오른쪽 3시 방향에 있는 이 중심선 여기 4분점을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직경 지름의 T를 입력하고요. 5.5파입니다. 그래서 5.5 바깥쪽 원은요, 볼트머리가 안착이 되는 곳이 9.5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클의 C 중심은 똑같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 D 입력한 다음에 9.5 자, 여기 보면 카운터보 개수가 드릴과 카운터보 개수가 4 앞에 4가 있는 거는 전체 개수예요. 그러면 12시 방향도 있고요. 6시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0도 3시 방향은 밀어시키면 반대편 9시 방향. 그러면 개수가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죄송해요. 로테이터 원형 회전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터의 R로 죄송해요. 원형 배열. 그래서 어레이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배열에서 직사각형 원형 배열이 있는데 우리는 원형 배열 할 거니까 먼저 선택부터 하고요. 방법. 두 번째, 객체, 셀렉트, 오브젝트. 자,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윈도우로 원 2개가 포함되게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하고요. 자, 다음은 중심점. 자, 원형 배열되는 중심점 지정 아이콘 눌러서 여기 있는 가운데 정중앙 해서 중심선 수평수직이 만나는 교차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4개입니다. 항목수. 그 다음에 채우기는 전체 360도 기준으로 채우기 할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360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원형 배열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확대해서 보니까 자, 여기 또 홀 작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서클의 C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4파이1을 그리면 돼요. 자, 서클의 C. 자, 요게 피치1이 반지름 14. 그러면 요게 안쪽에 있는 거 요거죠. 그래서 서클의 C 입력하고요. 요게 피치1의 4분점 중심점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반지름 2 또는 D 입력하고 4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보시면 45도 방향에 요거를 해서 로테이트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단축키는 R로 자, 복사를 할 때 원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은 회전할 중심점. 그래서 센터라인의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옵션에 카피. 그래서 C를 누른 다음에 각도는 45도. 이렇게 엔터 하시면 이렇게 회전 로테이트 명령해서 복사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니까 반대편에도 미러하면 여기도 생략된 겁니다. 요거를 미러해서 원을 선택을 하고 가운데 수직선의 중간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있는 거는 자, 우측면도를 유심히 보니까 얘는 그래서 생략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에는 반만 나타냈어요. 그래서 대칭 도형을 생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복사. 자, 카피에 CO를 누르고 자, 이 부분 전체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아래쪽 직교 모드를 눌러서 아래쪽에 복사해 놓을게요. 자, 요거는 전체 형상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대칭 도형의 생략으로 갈게요. 길이 조정 안 했다. 자, 랭스덴의 LEN 정분 델타의 T 입력을 하고 3mm 중심선 이렇게 삐져나오게끔 요건 그룹으로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대칭 도형의 생략으로 갈게요. 그래서 트림 경계는 여기 있는 수직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잘려질 부분은 왼쪽이 트리밍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해서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드래그해서 요게 트리밍. 참고로 이거 선택 안 된 거는 다시 클릭해 주면 돼요. 자, 요거는 요게 경계 가지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레이저로 선택해서 치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상세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